안녕하세요. 다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정말 가장 많이 착각하는 교육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학교가 과연 모든 아이에게 좋을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군지로 보내야 한다.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야 성공한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을,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오래 봤는데, 오래 보다 보면, 이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어떤 아이는 특목고에서 갔는데 완전히 중학교 때는 괜찮았는데 특목고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일반고에서도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훨씬 크게 성장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 차이가 사실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이걸 이제 사주 구조와 그 아이의 그런 기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주적으로 볼 때 사람이 각자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A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A에 유형한 사람은 경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할 수가 있어요. 이 경쟁이라는 그 상황을 먹고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 B의 유형의 사람은 이 경쟁 속에서 자기의 기운이 계속 깎여 나갑니다. 이게 이제 압박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사람한테는 도전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압박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각성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압박이 들어오면은 생각이 머리가 하얘지고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부모는 이런 성향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잘 판단해서 이렇게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아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 기준. 예를 들면 어떤 부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경쟁하면서 컸으니까 전혀 문제 없더라. 너도 그렇게 돼야 해. 힘들어도 버텨야 성장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아이의 사주 구조와 안 맞으면 그건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모적인 그런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특목고와 자사고가 잘 맞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자, 지우고 할게요. 특목고, 우리가 그 외고나 뭐 이런데 과학고 같은 걸 특목고라고 하죠.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 전사고라고 하죠. 전국 단위 사립형 고등학교인데요. 이 특목고와 자사고가 잘 맞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쟁 에너지가 굉장히 넘칩니다. 비교를 당해도 오히려 그게 자극이 되고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원동력이 됩니다. 만약에 친구가 잘해. 그러면은 잘하는 친구를 만약에 보게 되면은 그게 나도 잘해야겠다. 라는 이런 동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시스템 적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목고 자사고를 가도 그 안에서 내신 관리라든지 수행평가, 동시에 학교 생활 말고도 학원 스케줄, 뭐 주말을 이용해서 학원 스케줄을 잘 짠다든지, 그리고 본인이 가고 싶은 뭐 수시, 정시 플랜 중에서 입시 전략을 제대로 짜서 이런 걸 게임처럼 받아들입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성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금기운, 오행으로 보면은 금기운과 수기운이 받쳐주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 중심적이고 압박을 견디는 힘이 강하고, 특히 시험 직전에 집중력이 폭발하는 그런 타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약간 봤을 때 느슨해 보여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잘 해내는 이런 유형들이, 관성이 강하고 또 금과 오행의 금과 수가 받쳐주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경우겠죠. 이런 아이들은 사실 학군지와도 잘 맞습니다. 뭐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분위기에 들어갔을 때도 주변의 정보력이라든지 뭐 경쟁 환경들, 자극들 이런 걸 되게 긍정적으로 흡수합니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환경이 불안한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런 아이들은 딱 주변 친구들 보면은 쟤 저렇게 공부하는구나. 오, 이런 방식도 있네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 압력을 성장 연료로 그렇게 쓰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근데 많지는 않아요. 이런 케이스들이. 그래서 사실 이런 케이스들이 일반적으로 학교 같은 데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아이들이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반대 유형이 훨씬 많고요. 일반고에서 사실 자기 페이스로 가야 훨씬 잘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일반고의 경우를 한번 보면 일반고는 특히 감수성이 높은 아이들, 그리고 자기 리듬이 중요한 아이들, 자기 리듬이 중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상대방 경쟁자들보다. 그리고 비교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 기운이 무너져 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목 기운이나 화 기운이 강하거나 혹은 오행에서 목화 기운이 강하거나 십성에서 식상이나 또는 인성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주변 분위기를 너무 많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친구 표정, 선생님 말투, 성적 그런 것들, 비교 이런 분위기들을 전부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친구들이 특목고나 어떤 극상위 경쟁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시험 보고 나서 나 원래 부족한 사람인가? 시험은 시험인데 그걸 본인의 그런 그 존재감하고 자존감하고 또 연계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 검열이 심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실 이 아이들이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학교와 이런 유형의 학교와 특목고 자사고와 같은 학교 유형과 에너지 구조가 맞지 않는 겁니다. 원래 이 아이들은 비교보다는, 이거 중요한데요, 비교보다는 몰입이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그 속도보다는, 한마디로 어떤 속도보다는 지속력, 주로 비교는 속도 경쟁이 많잖아요. 속도보다는 지속력이 중요한 구조고요. 그런데 환경이 이런 친구들이 특목고 가게 되면 환경이 계속 반대로 갑니다. 계속 비교하고 평가하고 사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운이 말라 들어가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일반고에서 훨씬 잘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 기회가 충분합니다. 시간도 충분하고요. 자기 속도로 공부하고 자기 관심사를 동아리나 여러 가지 과목에서 키울 수 있고,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우리가 단순히 어떤 딱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상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창의성과 표현력이 살아나야 하는데요. 너무 관리형 교육, 관성형 교육에만 넣어버리면 이 창의성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 식상이 강한 친구가 특목고 자사고에 간다고 하면 처음에는 성적이 운 좋게 오를 수도 있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공부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자기 표현이 아니라 통제가 되어버리잖아요. 인성형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각이 깊고 혼자서 잘 정리하면서 성장하는 구조죠. 그래서 인성형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독서나 탐구활동, 사색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군제 경쟁에서는 이거를 할 수 없죠. 시험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문제 풀어라, 빨리 결과 내라, 성과 보여라 이런 거는 인성형 아이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인성형 아이는 원래가 긴 호흡으로 성장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의 리듬이 깨지게 되겠죠.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그래서 겉으로는 공부하는 척 하지만은 점차 무기력해질 수 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학군지가 모든 아이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이에겐 독이 되기도 하고, 특히 비교 민감도가 높은 아이는 학군지에서 불안하죠. 항상 위를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불안합니다. 주변에 왜냐면 더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불안한 아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 학군지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이제 뭐 학군지는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제 비학군지 입장에서 좀 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학군지는 원래 좋으니까 비학군지의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학군지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한 아이도 꽤나 많이 있어요. 특히 이 목기운, 화기운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감정 에너지가 살아야 이 아이들 사주를 잘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흥미가 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중심의 어떻게 보면 관성형 교육, 좀 이렇게 비교 중심 교육에 너무 오래 노출되게 보면은 이런 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뭐 게임 중독이나 회피, 무기력, 반항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나약하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런 자기 아이의 사주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좋은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본인이 선택하려는 학교, 그리고 다니고 있는 학교가 우리 아이의 사주 구조와 기운과 잘 맞냐, 자기 아이 기운을 잘 살아나게 하는 환경인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그 환경에서 점점 밝아지는가, 아니면 점점 불안해지나, 이런 걸 봐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꾸 결과만 봅니다. 뭐 등급, 학교 이름, 학군, 입결, 이런 것만 보는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적응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커서 잘 독립시키는 게 우리 부모들의 목표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인생은 훨씬 길고, 고등학교 3년 잘 버틴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기운을 안 잃고 오래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뭐냐? 부모 욕심과 아이 구조가 완전히 안 맞는 경우,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 욕심. 그러니까 항상 본인과 아이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이, 사주가 이제 안 맞는 경우, 감수성 강한 아이를 극경쟁 환경에 넣고 계속 비교하고, 뭐 버텨야 성공한다, 쟤는 하는데 너 왜 못하냐,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 아이는 겉으로는 버티는 척 할 겁니다. 하지만 속에선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런 아이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급격하게 확 무너져 버려요. 공부를 놓아버리거나, 우울감이 너무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자기 혐오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 좋은 교육은 아이 기질과 환경이 딱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기질과 환경. 예를 들면은 뭐 경쟁형 아이 같은 경우는 경쟁 환경에서 자라게 하면은 진짜 좋겠죠. 그리고 몰입형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세계를 잘 구축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표현형 아이 같은 경우는 창의성을 살려줘야 하고, 또 탐구형 아이 같은 경우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러면은 이게 아이의 기질과 환경을 잘 맞아떨어뜨려지게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 교육은 아이를 부모 욕망에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의 사주 구조를 발견하는 과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주적으로 보면 각자 타고난 흐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빠르게 치고 가고, 어떤 사람은 되게 천천히 가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모든 아이를 하나의 트랙에, 하나의 다 같은 경쟁 기준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진짜 중요한 거는 누가 더 빨리 가느냐보다는 누가 자기 기운과 자기 개성을 안 잃고 오래 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저는 AI 시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AI 시대가 되면 이런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제 단순 암기 경쟁만으로 안 돼요. 자기 몰입, 자기 방향성, 지속 가능성, 이게 정말 중요해질 건데, 자기 기운이 계속 깎이는 환경에 아이를 오래 넣어놓으면은 자기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은 자신의 아이의 기질과 환경의 궁합을 잘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부모님들 꼭 이 부분 기억해 주세요. 좋은 학교보다는 중요한 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사주적으로도 결국 오래가는 사람은 자기 기운을 지킨 사람이다. 억지로 남의 구조를 따라간 사람이 아니라 자기 흐름을 이해하고 자기 방식으로 성장한 사람이 결국은 인생의 승자가 된다. 예,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